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평양이 워낙 닫힌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뭐 이런저런 카드라, 썰이 너무도 많습니다. 김정은 죽었다 이야기도 벌써 뭐 10번도 넘게 나왔잖아요. 예전에 김정일 때도 그랬고요. 좀 잠적한 상태로 보이지 않으면 그냥 죽었다. 반신불수다. 뭐 사경을 헤맨다. 이런 뉴스가 그냥 쫙 퍼지는데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보란 듯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란을 이제 미국이 폭격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냥 꽁꽁 숨어서 그냥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수없이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했고요. 그런데 또다시 예외 없이 공식입니다. 김정은 끝났다. 김정은 박살났다. 김정은 벌벌 떤다라는 주장 터지면 그 얼마 후에 반드시 또 나타나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다시 또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가만히 사진을 보니까 진짜 같아요. 까메오라 그러죠. 아니면 이제 카게뮤샤, 가짜 이제 김정은도 있는데 진짜가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북이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김정은은 어떻게 될 것인가, 후계자는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설주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숙청을 당해서 이설주도 아웃되었다. 정말 무서운 사회다. 정말 이런 걸 갖고 또 유튜브 방송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까지는 안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도 떠돌고 그랬죠. 그런데 전부 다 확인 안 된 유비통신이고요. 카드라입니다. 카드라. 북한 소식은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도 뻥을 많이 치더군요. 그 사람들도 많이 알아도 고급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소 상상, 추측, 추론 뭐 이런 여기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뉴스를 단순하게 전달하면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 소식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전부 다 은폐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 그걸 일반인들이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우리나라 국정원이라든가 미국의 뭐 CIA, 일본의 이제 정보 팀에서도 그런 핵심 기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죠.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북한 관련 소식 하면 무조건 뭐 김정은, 김주애 요 두 명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거였었습니다. 이설주가 놀랍게도 등장했습니다. 죽었다는 이설주가 나타났어요. 구찌백맨 리설주. 근데 리설주 사진을 보니까 너무도 살이 쪘더라고. 근데 측면 얼굴이에요. 측면 얼굴. 그런데 이거는요, 여기도 사진이, 측면 얼굴 사진이 보이죠. 작지만 이거는 백도 혈통에 대한 금기 사항입니다. 이 측면 얼굴을 못 찍게 돼 있어. 원래는 이 정면을 찍어야 되거든. 여기 보면요, 김정은이나 김정일, 김일성 같은 사람이 측면 얼굴도 가끔 찍힌 건 있지만 거의 원칙적으로는 정면만 찍습니다. 그런데 이설주는 이렇게 측면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모습만 봐서는, 이것만 봐서는 이게 이설주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이에요. 근데 센터에는 김주애를 딱 갖다 놨잖아요. 누가 센터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김정은하고 이 김주애하고 있을 때는요, 어떤 때는 김주애가 더 상석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는 의도적으로 배려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대중 조작을 하고 있다. 국민들, 그쪽에 인민들이 되겠죠. 에게 차기 후계자로서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이제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구찌백맨 리설주가 1년 반 만에 등장했고, 딸 김주애는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있었다. 명품을 선호한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1년 반 만에, 무려 1년 반 만에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었었죠. 그러나 이제 어쨌거나 이게 김주애 옆에 있는 이 인물이 친모 이설주가 맞다 그러면요, 그 뉴스는 전부 가짜 뉴스가 되겠죠. 추측성 뉴스가 되겠죠. 가짜 뉴스라기보다는요, 추측성 뉴스입니다. 추측성 뉴스라기보다는 추측성 해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북한 원산 갈마 관광지구 준공, 김정은 리설주 김주애 총출동. 사라졌던 리설주 18개월 만에 등장, 딸 주에 앞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달러벌이가 필요하겠죠. 북 10년 공들인 원산 관광단지 개장, 러시아 관광객 유치할 듯.
요즘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너무도 지금 가까워져 있죠. 중국이 그래서 뿔이 아주 낮다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원래 북한은 중국하고 관계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용했죠, 서로. 왜냐하면 북한이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뭐 물자를 많이 이제 지원을 받았죠. 기름부터 뭐 음식까지, 식량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하고 쫙 달라붙었죠. 그래서 지금은요, 중국하고 관계는 많이 멀어져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완전 뭐 진짜 일체화된, 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자, 북한 리설주 1년 반 만에 420만 원짜리 구찌백, 다른 3,080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요. 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걸 좀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언급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일반적인 그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평양이든 아니면 북한 전역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거대한 어떤 흐름이 있는데, 통일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통일 이야기. 통일 가요, 통일 동요, 통일 소설, 시 전부 다 금지라고 합니다. 그걸 말할 수도 들을 수도 그리고 뭔가 음반이나 이런 것을 아니면 DVD 이런 것을 소장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거 들키면 엄청나게 중벌을 받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벌써 공식적으로 한 2, 3년 됐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던 통일 뭐 얼마나 많이 통일 외쳤습니까? 남반부 통일, 적화 통일이죠. 근데 이 통일 이야기가 싹 사라졌대요. 싹 사라지고,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어떠한 형태의 문화 매체든 뭐 문화 어떤 뭐 작품이든 뭐가 되든 콘텐츠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금 엄벌을 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뉴스가 지금 터졌죠. 10대 학생 공개 처형, 지켜보던 주민들 실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어떤 영화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 이런 걸 듣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USB 열어봤다고 중학생 수십 명 처형. 와, 이게 지금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러고 앉았어. 과거에 북한 중학생 30여 명 공개 처형된 이런 상황, 대북 풍선 담긴 K드라마 본제로 그렇게 끔찍한 반인륜적 중학생이라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미성년자잖아요. 그런 범죄를, 그야말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온당한가 마땅한가,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런 분들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쓰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과거에 당대표 시절이죠. 이재명, 북한 계속 지압, 억압해야 하나? 균형 감각 가지길. 자, 본색이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뭔가 이재명 뒤에는 큰 어떤 카르텔이 있다, 흑막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일어났던 사진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아까 그 청면도에서는 김주의 모친 친모 리설주 얼굴 같지 않았는데 살이 많이 쪄가지고 둥둥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약간 정면에서 보니까 여기 사진상에 큰 사진은 아니지만 리설주 같긴 해요. 자, 갈마 해안 관광지구 준공식이라고 이렇게 2025년 6월 24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죠. 노동신문은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 열정을 배가해주는 긍지스럽고 고무적인 창조물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준공식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재명 체제가 지속되면요, 과거 금강산 관광처럼 말이죠, 또다시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이 원산이 매우 가깝잖아요. 과거 금강산 관광 루트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육로도 가능하고 폐쇄했다 그러지만 다시 복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해로 같은 경우는 강원도 동해항에서 출발했던 그 당시 이제 봉래호, 금강호 두 개의 큰 어떤 여객선이 있었죠. 이제 그런 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설주와 딸 주혜와 함께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여기서 잡힌 사진을 보게 되면 청면도의 이설주는 이설주 같지 않죠.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설주가 벌써 이 딸보다 키가 작네요.
이 주애는 키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보다도 오히려 더 큰 어엿한 숙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센터에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말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후계자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처음에 주애가 나타났을 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저거는 페이크다. 진짜는 따로 있다. 아들이 숨겨놓은 제왕학 공부를 하는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아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인물들이 많았고, 북한 전문가들이 소위 이제 그런 말을 했고, 탈북자들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죠. 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심상치 않거든. 이게 너무 시간도 길어졌고요. 이제는 되돌리기가 어려울 정도 아닌가? 진짜로 이대로 후계자 되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무슨 치명적 질병을 안고 있다. 오래 못 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여기도 보면요. 둘이 이렇게 손잡고 완전히 그냥 동급이야. 동급. 예. 옛날에 김일성, 김정은 시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때도 사진이라든가 보게 되면요. 김정일만큼은 그 아버지 김일성 앞에서 이 뒷짐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죠. 호주머니 손 찍 이렇게 꽂아 넣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백두혈통 안에서만 가능하죠. 다른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바로 사형이에요. 바로 처형당합니다. 근데 김정일은 성질이 좀 싸나운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김일성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더 싸납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진 많이 봤어요. 김일성 앞에서, 하여튼 이 짝다리 짚고, 이 호주머니에 손 찍 꽂아 넣고 말이죠.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진도 꽤 있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배짱이 대단한 거지, 거기도.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이슬주 안 갔죠? 여기 측면 사진에서는. 이런 사진도 찍힌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백두혈통으로서 지존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리설주는. 그러니까. 리설주의 가방은 명품 브랜드 구찌의 제품으로 보인다. 오른쪽은 구찌, 지지, 마몽, 라지, 숄드백이다. 자, 이게 이제 몇백만 원 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사진 구경 모처럼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김정은이가 제일 앞에 있었죠. 이게 원래대로의 사진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일 앞장서서 센터에 놓고 그 뒤를 이렇게 후계자가 따라다니고, 이슬주는 완전히 이제 이게 연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슬주는 공식 직함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가 후계자라면요. 넘버 2인 거지. 넘버 2 대접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센터에는 이렇게 원래 여기 이슬주가 부인으로서요. 여기 김정은 옆에 와 있어야 돼요. 김정은이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 여기도 센터에 이게 김주애를 갖다 놨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이미 어느 수준을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 동향을 제가 살짝 살펴봤는데요. 제일 교포 어머니 둔 김정은, 일본과 관계 물고 틀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사진을 어느 걸 보고 있을까요? 이걸 보고 있을까요? 자, 이 이야기가 고미 요지 전 도쿄신문 논설위원이 주장을 했는데요. 김정은의 생모가 이 제일 교포 아닙니까? 고용이. 그 사람의 생애를 다룬 책의 저자입니다. 그걸 출판사 문해춘추, 일본에 있는 문해춘추 거기를 통해 일본에서 출간을 했는데요. 10살 때 북송선을 타고 북으로 건너갔죠. 김정일의 세 번째 여인으로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정은이죠. 후계 구도 지키기 위해 암 수술 미루고 있다가 51살 젊은 나이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동안 그 북에서도요, 굉장히 천대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가 평양에 진출해 김정일의 여인이 됐지만 시아버지 김일성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경계인의 삶을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러죠.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의 삶을 다룬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영희 김정은의 어머니가 된 제일 코리안, 이게 제목인데요. 저널리스트인 고미 요지 전 도쿄신문 논설위원이 이 이제 책을 펴냄으로써 북한 내부 사정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958년생인 고미요지 저널리스트는 도쿄신문 재직 때 서울과 베이징 특파원을 지내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해박한 인물이죠. 북한 내부 사정도 굉장히 밝습니다. 2번이나 방북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인터뷰 내용을 모아 아버지 김정일과 나 한국어판 제목은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를 출간한 바 있죠. 이후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이 독극물로 피살되면서 이 책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김정남은요 일본을 참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도 여러 번 갔고 거기서 오히려 약간 자본주의적 그런 어떤 옷을 걸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버지 김정일에게 찍혀가지고 후계자 수업에서 밀려났다 이런 일부 주장도 있죠.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북한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 중에 가장 이제 무거운 이슈는 북이 중국과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거의 그냥 일체화된 그런 관계로 지금 발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시간에 따로 요 주제만 넣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